안녕하세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오페라 나비 부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오페라 평론가 황지연입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성남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오페라의 역사, 명작 오페라로 유명한 나비 부인의 주요 줄거리, 음악, 감상 포인트를 모두 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오페라는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또 피렌체 하면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탄생했고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켜 왔습니다. 르네상스의 문예부흥 운동은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거상의 가문에 의해서 많은 후원과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메디치 가문은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의 아주 거장 미술 작가들을 탄생시키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디치라는 가문이 피렌체 외곽에 있는 무젤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올라왔는데요. 무젤로 태생의 메디치가 피렌체 중심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거대한 이제 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거대한 금융가로서 피렌체를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토착 귀족들이나 주변에 있던 피렌체 시민들이 약간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메디치 가문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 작품이나 화가, 음악가, 작가들한테 예술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를 가보시면 피렌체 시내 곳곳에 아름다운 공공 건축물이나 궁전, 또 명작 그림들이 다 메디치의 어떤 후원을 얻어서 제작이 된 것이죠. 메디치 가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후원을 하니까 피렌체의 원래 세력이 컸던 토착 귀족 가문들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와이너리의 소유주로도 유명한 프레스코발디 후작 가문도 있고요. 바르디 백작 가문도 있었는데 이들이 메디치가와 경쟁적으로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도 피렌체 시내에 아주 크게 남아있는 산타크로체 대성당 같은 거대한 건축물은 바르디 백작 가문이 주도적으로 후원을 해서 지어진 굉장한 걸작인데요. 바르디나 프레스코발디 같은 토착 귀족들이 문화예술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술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예술 애호가가 된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바르디 백작 가문이 자신의 저택 한 방을 스터디룸으로 인문학 연구실 같은 걸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카메라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 바르디 백작의 카메라타에 인문학자, 음악 작곡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 고전 비극을 이탈리아의 뛰어난 음악과 함께 합쳐가지고 음악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게 돼요. 토론을 거듭하다가 1598년에 야코보 페리라는 작곡가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소재로 한 다프네라는 오페라를 최초로 발표해가지고 세계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피렌체에서 탄생한 오페라는 이탈리아 각지로 유행을 타고 번져나가고요. 곧이어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까지 오페라 열풍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탄생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온 유럽이 오페라에 열광하게 되는데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돼가지고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도시를 찾으시면 그 예술 도시 자체가 오페라의 최고 도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프랑스의 파리, 오스트리아의 윈 같은 도시에서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특히 본고장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주는 감동은 지금도 각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작곡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자코모 푸치니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루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에게는 주제페 베르디의 후계자이자 이탈리아 최후의 대오페라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는 수많은 명작들로 이루어진 아주 감동의 세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세 작품을 애호가들이나 평론가들은 푸치니 오페라의 3대 명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인데 이번에 감상하실 나비 부인이 푸치니의 3대 명작 가운데 제일 마지막 순서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악적으로나 드라마적으로 가장 깊은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 나비 부인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 오페라는 19세기 말 일본이 강제 개항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이 열리면 핑커톤이라는 해군 장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핑커톤이라는 미군 중위가 젊은 일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도 황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비 부인이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비 부인의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결심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결혼식 한 전날 어제 나가사키 시내에 있는 교회당,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찾아가지고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몸과 마음이 당신과 함께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나비 부인이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나비 부인의 삼촌인 본조 삼촌이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해가지고 미국인과 결혼하더니 영혼까지 서양 귀신한테 팔아먹는다고 어떻게 보면 저주랄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던지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두 사람의 신혼 첫날 밤 장면이 푸치니 오페라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롭고 우아한 사랑의 이중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사랑이 익어가는 가운데 1막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오페라의 후반부는 굉장한 비극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막이 끝나고 3년 뒤에 똑같은 나가사키의 그 장소, 그 집, 같은 봄날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핑커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나비 부인은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버티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3년 만에 미 영사 샤플레스가 이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남편한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부인한테 이 소식을 좀 전해주고자 하는데 편지 내용에 나비 부인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샤플레스가 이 편지를 나비 부인한테 읽어주고 조심스럽게 당신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젊고 아름답고 미래가 있는 여성이니까 혹시 재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게 되죠. 그때 나비 부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방에서 어떤 꼬마를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 핑커톤과 나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항구에서 큰 예포 한 발이 터지면서 큰 군함이 들어오는 장면이 이 나비 부인과 하녀인 스즈키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남편이 탄 군함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배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이가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올라올 거야. 그런데 밤이 되도록 나비 부인이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나비 부인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침이 밝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스즈키가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언제 핑커톤이 오나 기다리는데 핑커톤 일행이 나타납니다. 핑커톤이 샤플레스 영사의 설명을 받고 이제사 상황을 파악하게 돼요. 나비 부인한테는 애정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핑커톤은 책임만이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좀 유약하고 젊은 혈기에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로 묘사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도피를 하면서 짧은 후회 노래를 부르는데 케이트 핑커톤이 등장해가지고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합니다. 우리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나비 부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뺏기고 사랑하는 남편은 결국은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흰옷으로 갈아입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짧은 단검 하나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 치욕스러운 상황.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랑 없는 세계를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꼬마를 어머니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들을 보면 자결을 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비 부인의 이런 의지는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꼬마의 눈을 가리고, 아이야, 너는 잠시 바깥에 나가 놀려.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비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나비 부인의 극적인 피날레가 되겠습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의 감상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이 오페라가 프리마 돈나 오페라라는 내용입니다. 프리마 돈나, 이탈리아어인데요. 프리마는 첫 번째, 제1, 돈나는 여성이란 뜻으로 오페라 무대의 여자 주인공을 뜻합니다. 나비 부인 같으면 나비 부인 역을 노래하는 소프라노를 뜻하게 되겠죠. 1막에서 나비 부인의 어떤 캐릭터나 성격은 사랑의 단꿈에 젖어 있고 미국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사랑에 죽고 사는 소녀로 나오는데, 3년이 지나고 오페라가 2막, 3막으로 발전하면서 강인한 어머니의 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1막에서 노래했던 그 목소리와 연기가 2막, 3막으로 가면 성장해야 됩니다. 강인한 캐릭터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소프라노들이 이 나비 부인이란 배역을 노래하고 연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나비 부인 배역을 잘 불러냈을 때의 감동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소프라노라고 평가받는 마리아 칼라스, 레나타 테발디, 미렐라 프레니 같은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들이 앞다투어 나비 부인을 노래해왔습니다. 나비 부인을 음반이나 영상으로 감상하실 때, 그리고 10월 달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감상하실 때도 나비 부인의 성격, 음악, 연기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포인트로 감상하시면 더욱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푸치니 특유의 우아한 음악과 드라마입니다. 푸치니 오페라의 특징이라 하면은 여성 주인공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푸치니의 전작 오페라인 라보엠의 미미, 토스카의 여자 주인공 토스카, 그리고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 나비 부인의 섬세한 감정 묘사는 베르디나 도니제티, 벨리니 같은 다른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인, 그러면서도 우아한 그런 표현 방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비 부인을 들으실 때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우아한 터치로 가득 찬 푸치니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서 즐겨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두 곡을 제가 짚어드리면 나비 부인의 아리아인 Un bel di vedremo, 그리고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나오는 허밍 코러스, 이렇게 두 곡을 특별히 핵심적인 음악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비 부인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동양이라는 이국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감흥이 있습니다. 이 오페라의 소재는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낯선 나라인 동양의 일본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 선율이 나오기도 하고 서양 악기로 연주하지만 마치 그 동양풍의 음계나 정서들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을 푸치니는 한 번도 일본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외교관들을 통해서 푸치니가 일본 민요나 동양의 음악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수집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목관 악기들을 그 당시 서양 악기, 오보에, 플룻, 잉글리시 호른 같은 악기들로 절묘하게 치환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 1막의 후반부나 2막의 그 일본 전통음악이 나올 때 그런 분위기들을 보시면 서양 악기로 연주하는데도 마치 우리가 동양의 어떤 정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실감나는 음향을 즐길 수 있죠. 당시에 유럽을 지배했던 이국주의 정서, 소위 말하는 엑소티시즘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유럽 무대를 벗어난 동양, 남미,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푸치니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푸치니는 이전 오페라에서 파리를 배경으로 한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인 라보엠, 이탈리아 로마가 배경이 된 역사적인 비극인 토스카, 이런 작품을 그리다가 예술가로서 뭔가 또 다른, 색다른, 새로운 세계를 오페라로 자기가 창조해낼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기 멀리 떨어진 동양의 일본을 소재로 오페라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오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진 않죠. 그런데 이제 예술의 사명이라는 게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게 예술의 목표가 아니라 보거나 듣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러브 스토리를 절절하게 감동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오페라의 예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푸치니가 목접한 바를 다 해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독특한 정서가 푸치니의 나비 부인을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평가받게 되는 놀라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나비 부인에 대한 작품 소개와 주요 음악을 설명드렸는데요. 10월 12일부터 1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나비 부인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최고의 지휘자, 연출가가 음악과 무대를 만드시게 되고요. 각 배역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관객들한테 감동적인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탄생한 지 400년이 넘은 오랜 역사의 예술인데요. 흔히 우리가 오페라를 종합예술 혹은 총체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예술적인 직접 경험의 최고봉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음반으로 영상물로 즐기셔도 좋지만 실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게 가장 소중하고도 최고의 예술적 경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0월 달에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오페라 공연 꼭 한번 실제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이 깊고 넓고 심오한 감동을 많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에 대한 작품 해설을 드렸고요. 저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오페라 살롱이라는 타이틀로 오페라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와 음악과 예술과 함께 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 평론가 황지원이었습니다.